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것은 남들에게는 알리지 못할 저의 한 가지 비밀 때문이에요. 어딘가에 말하고는 싶지만 가까운 지인들에게 알릴 수는 없는 일이기에 익명의 자리를 빌려 제 사연을 소개하고 싶었거든요. 요즘에는 평범한 사람들도 개인사를 전할 수 있는 창구도 생기고 세상이 참 좋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이런 좋은 세상을 미처 누리지 못하고 떠나신 저희 아버지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도 드네요. 제가 오늘 얘기하려는 사연이 바로 저희 아버지에 관련된 사연입니다. 살아 생전에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부 헤아리지 못했던 제가 이제서야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제 마음을 전하게 되었죠. 그래서 제 이야기는 닿지 않은 곳에 계신 저희 부모님을 향한 부모님 전 상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할 테니 잘 들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제 위로 2명의 형을 둔 다복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화전민 출신의 조부모님 밑에서 나고 자라신 아버지께서는 너무 어려운 형편으로 인해 가진 것도 배운 것도 하나 없으셨지만 상경하여 맨주먹으로 경제적 성공을 만들어내신 대단한 분이셨죠. 어디를 가서도 콧방귀 낄 만큼 많은 돈을 벌어놓으셨지만 어려운 형편에 태어나 돈 한 푼 허튼 곳에 쓰지 않으시며 그 자리까지 오셔서 그런지 집안에서나 밖에서나 항상 근검절약을 하시고 돈을 아끼셨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던 상황에서 혼자만의 힘으로 성공을 하셔서 그러셨는지 아들들인 저희 형제에게 엄격한 기준을 잡으셨고 기대하는 바도 많으셨죠. 아버지는 너희만 할 때 흰쌀밥은커녕 옥수수 가루로 만든 죽도 먹기 힘들었다. 그러니 너희도 밥 먹는 것, 따뜻한 곳에서 잠자는 것, 공부하는 것 어느 하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또 허투루 쓸 생각도 해서는 안 되고 너희는 아버지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부터 시작을 하니 아버지보다 더 훌륭하고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야. 아버지가 무슨 말하는지 알겠지? 매번 자신보다 더 훌륭하고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귀에 딱지가 쌓일 정도로 들으며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라는 만큼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기대하는 바도 점점 더 커져만 갔죠. 항상 우리 삼형제에게 선의의 경쟁을 하라는 듯 잘한 것과 못한 것을 비교하고 평가하며 상과 벌을 주시곤 하셨습니다. 부모님의 교육과 타고난 똘똘함으로 우리 삼형제 모두 또래 친구들에 비해 조숙하다는 말을 듣게 될 정도로 앞가림을 잘했지만 다른 형제들과 달리 저는 마음이 여리고 유약한 탓에 형들과 경쟁을 하기보다는 항상 양보하고 배려해주는 편이어서 손해보는 면이 많이 있었죠. 당장 앞에 있는 이득보다는 형들을 챙겨주는 게 좋았고 형들이 기뻐하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그런 제 모습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욕심이 없어도 너무 없어 손해를 본다며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 자기 것을 취하라는 말씀을 하셨죠. 하지만 전 태생적으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내 이익을 취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을 생각 안 할 수 없었고 항상 신경이 쓰였죠. 어린 나이 아버지 말씀처럼 못하는 제가 잘못되었나 싶었지만 그때마다 아버지와 다르게 온화하셨던 어머니께서 저를 위로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셨죠. 그런 어머니 덕분에 전 위축되지 않고 제 성격 그대로 자랄 수 있었고 밝게 자랄 수 있었죠. 우리 삼형제 모두 아버지의 엄격한 집안교육 속에 바라는 모습대로 자랐습니다. 워낙 자식들에게 가지신 욕심이 많았던 분이셔서 학업 성적에 관심이 많으셨고 공부하는 것만큼은 투자를 아끼시지 않으셨죠. 다행히 아버지의 좋은 머리를 우리 형제 모두 다 물려받았는지 공부는 지원을 받은 만큼 가르쳐주는 만큼 그대로 흡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형들 모두 학교에서 항상 상위권 성적을 받고 있었고 우리 형제들 모두 아버지 기준에 맞는 대학을 들어가 다닐 수 있었어요. 소위 명문대학이라는 곳들이었죠. 대학교 입학 전까지는 대학 합격과 우수한 성적이라는 목표만 달성하면 되었기에 마음이 여린 제 성격이
아버지께 거슬릴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학 진학 이후 형들과 다른 행보를 보이는 저를 보시곤 아버지께서 심기가 불편한 모습을 비치시기 시작하셨죠. 형들은 대학교 신입생 때부터 더 좋은 회사를 취직하기 위해, 더 나은 스펙을 쌓기 위해 자격증 시험과 공모전을 준비하느라 바쁘게 살았던 것과 달리 저는 오로지 봉사활동에 빠져 생활했거든요. 신입생 시절 좋아하는 선배를 따라 우연히 접하게 된 봉사활동이 저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전환점이 된 일이 되었습니다. 제 성격으로 인해 남들을 돕는 일에 더 빠지게 되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누군가를 돕는 일이 저에게 처음으로 가슴을 벅차게 만들었고 심장을 뛰게 만들어주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시험기간일 때를 제외하면 항상 대학 봉사활동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고 청년 봉사활동 단체와 유니세프 등등 바쁜 대외 활동들을 하며 돌아다니게 되었죠. 집안 형편이 부족하지 않다 보니 대학 등록금에 대한 걱정은 없었고 제가 스스로 일을 하여 번 돈으로 방학 때는 해외 봉사활동도 다니고는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그런 저의 모습이 마음에 차지 않으신 듯 보였습니다. 자신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자기 개발을 하고 있는 형들과 달리 당시 취업 이력서에 별 도움도 되지 않는 봉사활동을 하러 다닌다며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봉사활동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저를 좋게 보실 리가 없으셨죠. 용주야, 너 이리 와봐라. 너 오늘도 봉사활동 한다고 집에 늦게 들어온 거냐? 네, 서울에는 아까 도착했는데 동아리반 가서 정리할 게 있어서요. 그거 하느라 좀 늦었어요. 내가 지금 늦게 왔다고 이러는 것 같아. 네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불러 세운 거야. 그놈의 봉사활동 요즘 회사 취업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내가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었다. 너도 나중에 취업 준비하느라 자격증 시험 보느라 바빠지기 전에 미리 준비해 놓는 거라고 생각했고. 그런데 너 지금 대학교 1학년이 끝나가는 상황에서도 거기에 목을 메고 있으면 어떡해? 요즘 가뜩이나 취업이 쉽지 않다고 여기저기 난리인데 넌 뭐하고 있냐는 말이다. 그냥 동아리 활동하는 건데 대학 성적표 보셔서 아시겠지만 할 건 하면서 하고 있어요. 또 아버지는 이해하지 못하시겠지만 전 사람들 돌보고 돕는 걸로 스트레스가 풀려요. 아버지께서 뭘 걱정하신지는 아는데 취업 준비는 군대 갔다 와서 걱정하지 않으시게 준비할게요. 군대 갔다 오면 학교 생활 적응하는 것도 바쁠 텐데 네 생각처럼 착착 준비가 될 것 같아? 네 형들은 바보라서 대학 신입생 때부터 취업 준비한 것처럼 보여. 다른 것도 아니고 그 봉사활동하는 게 뭐 그렇게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되겠냐?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군대 갔다 오면 금방 대학 졸업이다. 네 형들 다 번듯한 회사에 취직했을 때 넌 뭐하고 있으려 그래? 앞으로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취업이든 사업이든 네 앞으로 할 일에 필요한 준비를 해라. 알겠어? 그때부터 형들과 본격적인 비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군대를 가서도 말이죠. 저와 연년생이던 둘째 형이 해외에서 열리는 공모전 준비로 인해 군입대를 늦게 하게 되었고 저와 입대 계획이 겹쳐 형제 배석으로 입대를 하게 되었어요. 같은 군부대에서 군 생활을 하게 된 거죠. 형과 같이 한 부대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 군 생활 내내 의지도 되고 더 편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불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형이 아버지의 눈 역할이 되어 있었던 거죠. 제가 후임이었을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시간이 흘러 선임이 되어가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대 배치 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군대 내 가혹행위와 악습이 전 너무 싫었어요. 후임이라는 이유만으로 말도 안 되는 행위를 군말 없이 따라야 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후임일 때는 어쩔 수 없이 선임들의 말을 따르게 되었지만 선임이 되어서는 나는 절대 가혹행위와 후임들을 배려하지 않는 행동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임이 되어서도
지킬 것은 지키는 선에서 후임들을 대했죠. 후임들도 이유 없이 욕부터 뱉는 선임보다는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는 저를 더 편하게 생각했고, 사회 나가서는 형 동생 할 수 있는 비슷한 나이 또래이다 보니 저에게 격없이 대했고요. 선을 넘을 때는 저도 선임으로서 혼을 낸 적 있었지만 웬만한 장난은 다 받아주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형은 그런 모습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후임들과 격없이 지내는 저를 보곤 마치 하극상을 당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부모님께서 면회를 오시거나 저희 형제가 휴가를 나갈 때면 항상 그 부분을 가지고 비꼬는 말을 했습니다. 그걸 듣게 된 아버지는 저를 못마땅해 하셨고요. 아버지, 용주 저랑 군입대하게 하신 거 정말 잘 결정하셨어요. 얘 혼자 부대 생활했으면 후임들이 벌써 잡아먹었거나 그걸 못 견뎌서 용주가 무슨 일 했을지도 몰라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용주 얘가 어떻게 생활하길래? 후임들이 용주를 선임으로 생각 안 한다니까요? 완전히 동네 친구예요. 얘는 후임들이 자기 앞에서 빠진 모습 보이는데 가만히 있고요. 후임들이 용주 먹으려고 하는 걸 제가 보고 관리를 해서 망정이지 진짜 제가 곁에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형, 그런 거 아니라니까? 애들도 지킬 건 지켜. 그냥 서로 편하게 지내는 거지 선후임간 지켜야 할 예절은 지킨다고. 됐다. 조용히 해. 용주 너는 네 형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지. 이제 와서 무슨 변명을 하겠다고 시끄럽게 만들어. 용주 너 거기 봉사활동하러 간 거 아니다. 조직이고 계급 사회야. 사회생활 먼저 접하는 곳이라고. 네 형이 말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라면 너한테 문제가 있는 거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회사든 사업이든 어떻게 밑에 사람 다루려고 그러냐?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착하고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 정신 차리고 밑에 사람들 다루는 법 좀 배워서 와라. 친구 사귈 생각하지 말고. 그 이후에도 형은 아버지에게 제 군 생활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했고 그때마다 저는 아버지께 꾸중을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 행동을 바꾸진 않았죠. 사람들 저마다 자기의 기준이 있는 거였고 전 옳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오히려 형과 아버지의 못마땅한 눈빛과 말을 듣게 되면서 전 저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고 진정 제가 원하는 바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 전역 후 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주고 사회에 공헌을 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일을 하는 걸 목표로 삼게 되었죠. 그런 저의 목표는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선택이었습니다. 연봉도 낮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그렇다고 명예가 뒤따르는 일이 아니었죠. 또 외국계 대기업과 직접 사업을 하며 젊은 나이 누가 와도 잘나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 형들과 비교도 될 수 없는 입장에 있었기에 아버지께서 더 저를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만나게 된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면서 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죠. 형들은 직업도 처가댁의 형편도 자신들보다 한참은 아래인 저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용주 너는 어찌 월급은 밀리지 않고 잘 받냐? 너 어려운 사람 돕는다더니 어째 네가 도움을 받고 살아야 하는 것 같아. 우리가 돈 벌고 일을 하나 사명감과 보람을 가지고 일하지. 그래도 다른 곳에 돈 받지 않아도 될 만큼은 살아. 그러면 가족들끼리 휴가 갈 때 너도 좀 같이 가자. 지금 당장 금전적으로 힘들 수 있겠지만 나중에 그런 게 평생 가는 추억인데 맨날 돈 없다는 핑계로 빠지는 거 좀 아니지 않냐? 형, 용주한테 또 왜 그래? 얘가 꼭 돈 때문에 못 가는 건 아니잖아.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이해해줘야지. 용주 너도 첫째 형이 하는 말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 네가 가족여행 빠질 때마다 심기 불편한 아버지 비 맞춘 게 힘들어서 그런 거니. 그러게 너도 괜찮은 대학까지 나왔으면 좋은 직장이나 사업을 할 생각을 해야지. 왜 사서 고생을 하냐? 돈도 안 되고 시간 빼앗기고 가족들과도 멀어지는 일을 왜 해?
평생 아버지 밑에서 잘 사는 법 배워놓고도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어? 아버지가 가르쳐주신 길 그대로 형들처럼 살았으면 너도 그 모양 그 꼴로 살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면 더 나은 재수씨 만났을 거고. 만남이 있을 때마다 자신들의 기준에서 벗어난 저를 형들은 수시로 무시해왔습니다. 그런 모습을 부모님 앞에서도 보였죠. 어머니께서는 각자 목표로 하고 만족하는 삶이 다르다며 제 편을 들어주셨지만 아버지께서는 항상 말없이 침묵을 하시고 계셨어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자식으로서 기대하셨던 만큼 살고 있지 못한 것 같아 죄송하기만 했죠. 그래서 가정을 꾸리고 나서는 아버지 얼굴 보기가 죄송해서 일부러 자리를 더 피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다 우리 가족들 중 유일하게 제 편을 들어주시던 어머니께서 사고로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어요. 황망하게 돌아가신 어머님으로 인해 우리 가족 모두 큰 비통함에 빠지게 되었죠. 특히 자신의 반쪽을 잃어버리신 아버지께서 가장 많이 힘들어하셨고 자식들 앞에서 처음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삶의 원동력을 잃어버리신 아버지께서는 고향으로 내려가 쉬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시며 저희에게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시던 부동산과 사업 관리를 맡기고 내려가셨죠. 우리 형제들 모두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있으니 여유가 있는 사람이 돌아가며 일 처리를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재산을 물려주셨던 것도 아니었고 휴식을 취할 시간에 아버님 일까지 대신해야 하는 귀찮은 일이었으니 형들이 좋아할 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부동산과 사업 관련된 일은 제가 도맡아서 해야 했죠. 아버지께서는 형제들 모두 돌아가면서 일을 한다고 말을 하고 첫째 형이 대표로 보고를 하게 되었고요. 전 형들과 생각이 달라 아버지의 일을 도맡아 해야 하는 걸 가지고 불만을 갖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일을 자식인 제가 대신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지금까지 부모님께 받은 도움을 조금이라도 되갚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없는 시간을 만들어 일 처리를 했고 제가 시간이 없을 때면 제 아내에게 부탁을 하여 대신 처리하기도 했어요. 그러다 제가 다니던 회사가 재정난이 심각해져 직원들에게 월급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퇴직금을 받고 퇴직을 할 사람과 회사가 정상화될 때까지 기다릴 무급 휴직자를 신청받았죠. 저는 하고 있던 일에 100% 만족을 하고 있었고 회사의 방향성도 믿고 있었기에 무급 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아내는 이전에 다른 곳으로 직장을 옮겨 당장의 생활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었죠. 그렇다고 해도 넉넉하지 못한 형편 아이까지 있으니 썩 좋은 상황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고 있었죠. 아르바이트생으로 쓰기에는 부담스러운 나이다 보니 일할 곳이 몇 군데 없었고 일할 수 있는 곳은 노동의 강도나 시간에 비해 적은 돈을 받는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우선은 돈을 버는 게 더 중요했기에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하고 있었죠. 그때 아버지께서 장기간 동안 일을 보셔야 하는 상황이 생겨 서울로 다시 올라오시게 되었습니다. 형들은 모두 불가피하게 아버지를 모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여 아버지를 저희 집으로 모시고 오게 되었죠. 자식으로서 아버지께 한눈에 보기에도 부족한 형편인 곳에서 생활하시게 만들어 죄송한 마음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다 아버지 뜻을 거스르고 들어간 회사에서 무급으로 휴직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으니 제가 아버지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죠. 그런 상황에 아버지께서 뜻밖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형제들과 비교해 늘 부족하게 사는 제가 못마땅하고 마음이 불편하셨는지 이번 기회에 자신의 밑에서 일을 배우고 형제들과 나눠서 관리하던 부동산과 사업을 맡아서 하라고 하셨죠. 월급도 회사에 다니던 때보다 더 많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잠시 고민을 했던 저는 회사를 복직하기 전까지만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아버지 밑에서 일을 배우고 일을 대신 처리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아버지와 저 사이에 불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전 형제들에게 관리를 맡기셨던 것과 다르게 제가 처리한 일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을 하셨어요. 또 형들을 대신해서 제가 일을 했을 때나 지금이나 일하는 건 똑같았음에도
항상 제가 처리한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다며 저를 혼내셨죠. 이전 일처리들은 형들이 했다고 생각하셔서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던 거고, 지금은 뭐든 부족하고 행동 하나하나 마음에 들지 않은 제가 일을 하니 일부러 아버지께서 꼬투리를 잡는다고 생각했어요. 거기다 밤낮 주말 할 거 없이 일을 가지고 뭐라고 하시니 저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럴 거면 왜 저에게 일을 배우라고 제안하신 건가 싶었죠. 아무리 못마땅한 자식이라고 하지만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에 아버지께 태어나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여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봐라. 여기도 글자 사이에 간격이 있어야 사람들이 보기 편하고, 그래야 한 번에 쏙 들어오는 거야. 알아? 근데 너 아까부터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 일 처리를 똑바로 하지 못해서 그에 대해 혼이 나고 있으면 앞으로 실수를 안 하겠다는 생각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지. 무슨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저보고 아버지 밑에서 일하라고 하신 이유가 아버지 스트레스 풀고 형들과 비교하시려고 한 거예요? 전에 형들이 한 거라고 생각한 양식과 뭐가 다른데요? 그것들 전부 형들이 했다고 알고 계셨겠지만 제가 하고 있었어요. 지금 손에 들고 계신 양식과 똑같은 양식이라고요. 저한테만 너무 엄격하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아버지 바라는 대로 살지 못해서 미운 자식이라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괴롭혀야 마음이 편하세요. 아버지께서는 제가 어릴 때부터 이런 태도이셨어요. 마음 여리다고 똑하지 못하다고 항상. 아버지 기준에 적자생존해서 살아남지 못하는 자식은 자식도 아닌가요? 형들이 얼마나 자기 인생 만족하는지 모르겠지만 제 삶에 만족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돈이 부족해서 불편하긴 해도 불행하진 않다고요. 그러니 이제 제발 아버지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무시 좀 하지 마세요. 어이구, 네가 웬일이냐? 평생 내 말이라면 무서워서 입 뻥끗 못할 줄 알았는데. 그래,